역대급 헤비급 경기를 앞두고 프란시스 은가누와 시릴 간의 과거 스파링 영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선수는 1월 22일 헤비급 통합 타이틀을 놓고 격돌합니다. 과거 훈련 파트너였다는 점이 이 경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스파링을 통해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신감을 얻었을 수도, 반대로 약점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스파링 영상에는 실제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스파링은 스파링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경기와 동일한 양상으로 흘러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영상은 두 선수가 주로 사용하는 기술과 스타일을 보여주며 서로에게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는지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 격투는 스파링보다 훨씬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스파링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릴 간이 스파링에서 프란시스를 상대로 주도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다는 점입니다. 시릴 간은 스파링에서 월등한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훨씬 빠르고 풋워크가 좋았으며 링 위에서의 움직임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포지션을 바꾸고 은가누의 공격을 피하며 공간을 장악했고 종종 은가누를 코너로 몰아넣었습니다. 은가누가 테이크다운을 시도할 때조차 간은 언더훅을 활용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또한 간이 스파링 내내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신발은 접지력을 높여 레슬링 공방은 물론 링 위에서의 움직임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선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은가누가 펀치를 날릴 때, 특히 오른손을 뻗을 때 몸이 과도하게 쏠린다는 점입니다. 펀치를 낼 때 오른쪽 어깨가 너무 많이 돌아가면서 자세가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간은 몸이 쏠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간은 때때로 사우스포 스탠스에서 오른손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스위치 히터로서 오소독스와 사우스포 포지션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예측 불가능한 경기를 펼칩니다. 간은 은가누에게 주로 오른손으로만 카운터를 날렸고 왼손은 방어, 즉 들어오는 펀치를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제 경기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은 주로 근거리에서 은가누를 압박하며 오른손 잽과 훅을 날려 넘어뜨리려 했고 동시에 은가누의 펀치를 피하거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간은 은가누처럼 강력한 상대를 맞아 몸이 쏠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카운터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날카로움과 절제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의 목표는 빠른 펀치로 은가누의 안면을 강타하여 그를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힘 대신 속도와 타이밍을 활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간은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 즉 안전하게 받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공격 찬스가 왔을 때는 스파링에서 보여줬던 강력한 펀치를 날릴 것입니다. 간이 훈련에서 보여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실제 경기에서 은가누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은 어떤 스탠스든 거의 항상 오른손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특히 사우스포 스탠스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사우스포 스탠스에서는 주로 라이트 잽이나 라이트 훅을 던지고 오소독스 스탠스에서는 라이트 훅이나 라이트 오버핸드를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반드시 적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가누가 뒤로 물러서며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은가누의 주특기인 체크 레프트 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스티페 미오치치를 KO시켰을 때, 그리고 안드레이 알롭스키와 주니어 도스 산토스를 모두 다치게 했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 펀치입니다. 간은 은가누가 자신의 공격에 몸을 뒤로 젖히도록 유도하여 체중을 뒷발로 쉽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은가누는 쉽게 피벗하거나 발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세를 바꾸기 위해 두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 짧은 순간의 지연은 간에게 몸을 숙이거나 원을 그리며 빠져나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은가누가 다시 자세를 잡기 전에 말이죠. 간은 종종 오른쪽으로 위빙하며 은가누의 앞발 바깥쪽으로 이동, 그의 레프트 훅을 피했습니다. 이 때문에 은가누는 뒷발을 다시 위치시키기 전에 앞발을 조정해야 했고, 간은 다음 공격을 적중시키기 전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스파링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간은 바깥쪽으로 스텝을 밟으면서 꾸준히 레프트 훅을 적중시켰습니다. 이 레프트 훅은 단순히 데미지를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 공격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합니다. 은가누가 몸을 돌려 다시 마주보려고 하는 동안 자세를 두 번 바꿔야 합니다. 이 지연 시간 덕분에 간은 은가누가 완전히 자세를 잡기 전에 추가 공격을 가할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시릴 간은 실제 경기에서도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은가누와의 스파링에서 매우 효과적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은가누는 스티페 미오치치와의 마지막 경기에서처럼 뒤로 기대어 펀치를 피하는 전술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체크 레프트 훅은 여전히 은가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이며 간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의 경기 전략은 이 카운터를 무력화하거나 유도하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스파링 세션에서 간이 보여준 주요 포인트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꾸준한 바디샷과 영리한 발 위치 선정과 같은 다른 기술들도 선보였습니다. 세션 대부분 동안 사우스포 자세를 유지하며 아웃사이드 풋워크의 이점을 다반면으로 활용했습니다. 헤비급에서는 이러한 아웃사이드 풋워크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헤비급 선수들은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체급 선수들보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간은 움직임과 포지셔닝을 활용하여 속도를 조절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이러한 약점을 파고듭니다.
많은 헤비급 선수들이 간의 아웃사이드 스텝을 제대로 처리할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그의 아웃사이드 스텝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간은 은간우를 상대로 매우 간단하면서도 영리한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가 안전하게 몸통을 공격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은간우의 리드핸드를 쳐낸 후 스트레이트 레프트를 몸통으로 뻗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기술이지만 매우 효율적입니다. 간이 은간우에게 전진할 때 그의 전략을 명확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른손보다는 리드핸드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스피드 우위를 바탕으로 파워샷이 날아올 경우 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리드핸드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드핸드가 더 빠르기 때문에 간은 먼저 리드핸드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더 위험한 파워샷에 대비하여 안전한 포지셔닝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간의 전략은 스파링에서 몇 가지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프란시스 은간우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어퍼컷 적중 능력입니다. 은간우는 간이 어퍼컷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숙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종종 왼쪽 훅을 던지는 척하며 어퍼컷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의 어퍼컷으로 간의 머리 움직임을 가로챘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스파링에서 여러 번 연출되었습니다. 클린치 상황에서도 은간우는 간의 숙인 머리에 어퍼컷을 적중시켰습니다. 이는 간이 알렉산더 볼코프와 싸웠을 때 보았던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간이 지금까지 허용한 가장 강력한 어퍼컷 중 일부는 근거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압박을 받을 때 그는 몸을 숙이고 숨기며 상대의 공격을 흡수하기 위해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간우와 같이 강력한 상대를 상대로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은간우에게 유리한 요소 중 하나는 어퍼컷의 정확도이며 이는 시릴 간과의 경기에서 핵심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은 공격에 직면하거나 근거리에서 위험을 느낄 때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릭 루이스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이러한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루이스는 레프트 훅을 던졌고 간은 몸을 숙였습니다. 그러자 루이스는 레프트 훅에서 싱글 칼라 타이로 빠르게 전환하며 어퍼컷을 시도하는 간의 머리를 아래로 당겼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간이 가드를 어떻게 조정했는지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손을 풀고 왼쪽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은간우와의 이전 스파링 세션과 근거리에서 어퍼컷에 당했던 과거 경험을 통해 분명히 배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릭 루이스와의 경기에서 간은 펀치를 막아낸 후 체크 라이트 훅으로 반격했고 결국 루이스를 쓰러뜨렸습니다. 이 전술은 프란시스 은간우에게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간은 페인트 기술을 활용하여 공격의 빌미를 만들었습니다. 레프트 훅을 던지는 척하며 잽을 날려 은간우의 반응을 살핀 것입니다. 은간우가 레프트 어퍼컷으로 반격할 준비를 하는 것을 간파하고 잽을 먼저 적중시킬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이는 두 선수의 엄청난 속도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간은 은간우의 어퍼컷보다 자신의 잽이 먼저 적중할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가능한 플레이였습니다. 은간우가 불안정하게 앞으로 걸어가며 카운터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는 은간우가 스티페 미오치치와의 첫 번째 대결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흡사하지만 최근 은간우는 훨씬 더 기술적인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옥타곤 안에서의 움직임도 능숙해졌으며 체력이 고갈되지 않는 한 예전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바로 그 점이 은간우에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은간우의 또 다른 강점은 로우킥입니다. 시릴 간은 체크킥에 능숙하지만 은간우는 스파링에서 강력한 로우킥을 적중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약 초반에 로우킥을 성공적으로 적중시킨다면 간의 움직임을 둔화시키고 후반의 파워펀치를 더 쉽게 명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시릴 간은 스파링에서 분명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선수였으며 실제 경기에서도 그 기술적인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헤비급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진 선수라도 한방 파워를 가진 선수에게 패배할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 은간우는 단 몇 번의 기회만으로도 경기를 끝낼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파워는 워낙 강력해서 라운드를 크게 지고 있더라도 은간우의 집중력이 살아있는 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간이 두세 라운드 동안 은간우를 압도하더라도 단 한 번의 클린샷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은간우에게는 찰나의 방심 혹은 완벽한 타이밍의 타격한 방만으로도 간이 캔버스 위에서 정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